먼저 요거는 의사 진행으로 잠깐 1분만요. 조금 전에 그 항의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의장님이 질문한 게 좀 제가 봤을 때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한번 점검을 해서 나중에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정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근거가 많고 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연합사의 그 작전 범위나 연합사는 한반도와 또 북한만을 상대로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아까 항의 의원님. 지금 한미연합사. 예예. 예. 그거는 조금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연합사는 전략지시 1호에 의해서 창설되긴 했지만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연합사가 존재하는 것이죠. 한미 동맹이 존재하고요.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태평양 지역 내에서 어느 일국이 잠재적 침략자로 나옵니다. 잠재적 침략자로부터 어떤 위협이나 받았을 때 집단적으로 방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태평양 지역에서 잠재적 침략자. 그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일국이 위협을 받거나 했을 때 그것이 근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전략본부장이 잘 검토해서 이따 의장님이 정정을 하고 싶으면은 이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정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요. 그럼 본질이 하겠습니다. 의장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우리 혹시 본부장님들 중에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 오늘은 제향군인의 날입니다. 제향군인이란 거는 군에 근무했던 분들을 다 제향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군에 근무했던 많은 분들과 또 참전 용사들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이런 제향군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향군인의 날을 베트란스 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서 군에 근무했던 인원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공휴일까지 하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군부터라도 제향군인의 날 이런 것들을 잘 기념하고 또 기리고 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도 제향군인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의장님 그 MCM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MCM이 다음 주 14일 날 열리는 걸로 돼 있죠. 예. 그 이번에 왜 미국을 안 가고 하상으로 하죠? 저기 장관님은 미국 가서 SCM을 14일 날 하게 돼 있던데. 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미측의 인도 태평양 사령관도 현지 참석이 안 되고 또 미측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고 저희들도 거기 갔다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격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은 그 화상으로 이번에 MCM을 하고 그 대신 장관께서는 그 SCM에 직접 참가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은 가급적이면은 MCM이 미국에서 열리면은 의장님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군사 외교 활동을 해야 한미 관계나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의장님 되시고 나서 제가 주문한 것이 청문회 때 그 미 합참 의장이 카운터파트인데 긴밀히 협조하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통화 한번 하셨습니까? 예, 그저께 제가 아침에 화상으로 공조 회의를 했고 주로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저는 뭐 취임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쪽에서 취임 축하를 해줬고 또 앞으로 저희들 가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MCM에서 만나서 나눠야 될 이야기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럼 MCM은 사실 한미 관계, 군사 관계에서 합참 차원에서는 1년에 한 번 있는 아주 중요한 회의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1부에서는 안보 사항과 군사 대비, 2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타 주요 군사 현안 토의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심층적인 토의가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실제 MCM이 뭐 4-5시간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논의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제 중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님도 그렇고 김민기 의원님도 그렇고 전작권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듯이 나름 저는 군이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맨날 조건에 의한 기초하고 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하고 있다.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이 얘기만 반복해서 군에서 하기 때문에 잘 신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MCM을 통해서 가시적인 좀 성과를 내고 그것을 꼭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고 그것들이 결국 SCM에서 양국 장관님들이 최종적으로 그 확인을 하셔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여튼 최대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요 군사 현안 토의는 또 어떤 과제로 토의를 할 예정입니까? 뭐 지금 계속 얘기가 된 것들이지만 일부 주한미군들의 어떤 그 전비태세 유지를 위한 사격 문제라든지 또 뭐 이런 뭐 여기서 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대비태세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대비태세하고 사격은 사격장 뭐죠?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훈련장 문제. 예,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미측에서 지금 미측 훈련장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요구할 수가 있고 또 나름 우리는 또 미측의 어떤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준비를 잘 하셔갖고 좀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MCM이 13일인데 다음 주 화요일인데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의 군사 주요 지휘자들이 밀리 의장을 비롯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다 자가격리가 돼 있다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고 어제 제가 그 소식을 들었고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밀리 의장은 일단 음성으로 판명이 됐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뭐 안 되면 다른 장소에서 화상을 연결하더라도 MCM은 정상대로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밀리 합참 의장, 그다음에 각군 총장, 존 레이먼트 우주작전사령관, 폴 나가소네 사이버 사령관 등 이렇게 다 물론 음성으로 나갔지만은 자가격리 중인 걸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회의를 할 때 해양경비대 부사령관이 확진자가 나면서 이렇게 자가격리에 들어갔죠. 그런데 저는 그 의문이 그분들이 지휘를 자가격리 상태에서 잘 할 수 있을까 확인을 했더니 모든 지휘 체제를 갖추고 지휘를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우리 군은 의장님도 이런 군 주요 지휘관들도 자가격리가 될 수 있잖아요. 자가격리 상태에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는가라고 했을 때 썩 예스라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 기존에는 물론 전화기도 있고 비밀 전화기도 있고 한데 지금은 이제 화상으로 비밀 화상 시스템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당장 미측하고 하려면 그렇고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군 주요 지휘관들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갖췄습니까? 예, 화상회의 시스템은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공간의 자가격리가 되면 공간까지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군이 참 소극적이라고 지난번부터 정경두 장관 있을 때부터 많이 질타를 했는데 자가격리되면 공간에서 자가격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추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부족하죠. 예, 물론 전화기하고 비밀 전화기로 할 수는 있겠지만 많이 제한되죠. 회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사단장, 군단장, 뭐 각 지휘관들 또 각 총장 이런 분들이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그래서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금방 끝나지 않고 좀 더 장기화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지휘 체제가 흔들. 예, 잘 알겠습니다.